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날 주간 특집 세 번째로 부모님 같은 누님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삼남 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겨우 초등학교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직장을 봉제 공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어라 하고 일만 하였습니다. 한참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 쓰는 것도 아까워서 안 사고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져서 셋이나 되는 동생들 학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 누나는 시집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할 수 없음을 이해시켜 눈물로 헤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감내하면서 숙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일만 했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다 소화가 안 되면서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국약으로만 버티다 결국은 쓰러져 동료들이 없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골프를 치고 있던 동생이 전화를 받고 골프를 치다 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3만 불이 어딨어? 누나가 듣자마자 알았다, 미안하다. 누나는 힘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어떡하냐? 둘째가 말합니다. 누나, 요즘 수입이 없어서 많이 힘드네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자 막리를 하며 싱겁게 사는 동생이 알았어, 누나, 걱정 마 하면서 누나를 안정시켰습니다. 동생은 급히 돈을 마련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을 빼와서 우선 이걸로 수술 먼저 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빤히 알고 있기에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든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걱정되어 누나를 찾아보니 누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진 누나의 편지를 봅니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내야, 올케야, 너무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놔서 이거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참 다행이구나.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누나가 죽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잘 사는 두 동생들은 누나가 들어놓은 사망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협박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두 형수들과 함께 욕을 하며 막내 부부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그냥 줘버릴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은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갑니다.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읽어주자 두 형제들은 두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삶이 다 그런가 봅니다. 친구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궁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비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짐승이라도 잘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 간다 싶으면 외면해버리는 게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그 누님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고 의의를 다하고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려울 때 성심으로 대하는 참된 우정과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극도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자연의 은혜, 나라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등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부모님 대신 누나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동생들을 공부시켜 하나는 미국에서 골프 치며 잘 살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 변호사까지 되었지만 공부 잘해서 많이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공직의 일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잘 사는 동생 둘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요? 부모님 대신 누나가 공부를 시켜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아는 것은 지은이라고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언이라고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보은이라고 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배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망은이라고 하여 배은망덕이란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뉴스만 틀면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권력과 돈에 얽힌 비리 뉴스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가슴속 양심이 썩어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배운 지식과 가슴 속 양심이 화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쁜 쪽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법조인들이 썩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6, 70년대 산업화를 이끌던 우리의 누나들, 형님들, 그리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밑거름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함부로 늙은이 또는 꼰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화를 이끈 부모님 세대들이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다 보니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근목피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잘 살게 해주신 부모님 세대들이 노후를 맞이하여 대부분 자식들이 외면하는 슬픔 속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정치권의 권력과 돈 싸움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닌가 새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 첫째,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지위 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겸직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에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임무를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 오늘날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다음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